앞서도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개설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도 지난 3일부터 600건이 넘는 피해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 실태와 또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용득 법무사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 법무사회가 부산시와 함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자, 지금 피해 유형들도 다양합니다. 전세 사기 대표적인 유형들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깡통 전세 계약입니다. 네네. 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발생되는 피해인데요. 네.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네. 더욱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거의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예. 이런 갭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세 피해입니다. 보통 갭 투자로 수백 채 주택을 투자를 했는데 그 갭 투자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세금이나 이런 거를 납부를 하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예. 전세금에 대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다만 이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낙찰되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집에 계속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사기 임대차 계약인데 이 경우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는 좀 다른 유형인데요. 네네. 보통 신탁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월세로 위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전세로 위임을 한 것처럼 해서 네.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날 잔금일 날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전세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 투자, 깡통 전세 그리고 이제 계약 과정에서의 사기 행각들. 자, 네. 이 대충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수법을 보면 정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 보면은 뭐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와 아니면 갭 투자자 아니면은 소위 뭐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세입자들을 기망을 해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작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컨설팅 업체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시행사와 통모해서 계획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세 사기라서 그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까지 합치한 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믿고 작성한 서류를 볼 테니까요. 여기서 사기가 벌어지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피해자들, 내가 지금 피해가 발생했다. 네. 당장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예. 실효성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네. 예. 법적인 조치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를 실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고스란히 예. 피해 금액을 이제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또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비용일 테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예, 주시죠. 그리고 그 전세 사기에 대해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한들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고요. 예. 그래서 현재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중단을 해달라.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탕감을 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는
이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경매주택의 공공 매입을 통해 가지고 네.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또 사유재산권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해야 법제화 됩니다. 과정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사기 사건들이 몰리니까 네네. 사실은 이걸 합리적인 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함의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시간도 그리고 필요할 테고. 다른 예.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그런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그래서 보여집니다.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당장 형사 고발을 하든 뭘 어떤 조치를 하건 간에 그 돈을 내가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전세 보증보험 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까지 그런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라든지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안전장치가 이 말고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이 전세 보증금은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사실 전세 보증금을 마련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디딤돌 역할로도 많이 지금 사용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날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네. 이 채권을 물권화시키는 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대항력이 있더라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깡통 전세나 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항력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예. 그 보증금은 일정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네네. 다만 이런 전세 보증금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네, 그리고 네. 선순위 근저당 있을 때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하는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뭐 대출 이자를 내준다든지 또 이사비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지금 또 당장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꼼꼼하게 따져볼 것들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부산시에서 발표한 대책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그렇죠. 임시로. 네, 그렇죠. 임시적인 예,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와 정부에서의 어떤 적정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 상담을 하고 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갭 투자나 아니면은 건축왕 빌라왕으로 인해서 발생된 전세 사기는 사실 한 번만이라도 그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자, 보여집니다. 애매하거나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네네. 중개사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네, 그렇게 계약을 좀 진행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네,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득 법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